안녕하세요. 달그닥TV입니다. 앞으로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농공단지 건폐율도 완화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30년 만에 농지제도가 전면 개편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국무회의에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해서 제가 빠르게 준비한 소식인데요. 오늘은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이라면, 그리고 기농기촌을 할 예정인 예비 기농기촌인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농지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도대체 농지제도가 개편되면 뭐가 좋은 거냐 궁금하실 텐데요. 농사를 짓지 않는 일반인들도 농사를 안 짓고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나는 땅 안 필요하니까 몰라도 되네 하고 넘기지 마시고, 주변에 해당이 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널리 알려주셔서 더욱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보시기 전에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세요. 정부가 농촌 발전과 농산업 성장을 위해서 30년 만에 농지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상반기에 발표를 했었는데요. 드디어 국무회의에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농지법에 따라서 농림지역은 농업인이나 임업인만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농업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에서만 일반 국민의 주택 건축이 허용되어 왔었는데, 이번에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보전산지,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그 외의 농림지역에서도 국민 누구나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해집니다. 우리나라 농업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고령화된 농촌 인구, 늘어나는 도시민의 기농기촌 수요, 스마트팜 같은 첨단 농업 기술의 발전까지 지금까지의 경직된 제도로는 더 이상 농지와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인데요. 그래서 정부에서 2025년부터 농지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정되는 용도지역 중 하나를 말합니다. 주로 농업 및 임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이 되는데, 도시지역에 비해 개발 행위에 대한 규제가 엄격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전하기 위해 토지의 용도에 따라 나눈 여러 구역 중 농사짓고 숲을 가꾸는 데 중점을 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림지역은 그 목적에 따라서 다시 세부적으로 나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보전산지, 농업진흥구역 등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번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국토부는 농림지역 단독주택 허용 등 지역 살리기 본격 추진을 위해서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24일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후 개정안 공포 즉시 시행을 할 예정이라고 6월 23일 보도자료를 배포했었는데,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빠르게 통과가 되었다고 합니다. 잠시 여기 배포 자료를 살펴보시면 개정안은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농림지역에서 일반인의 단독주택 허용인데요. 농림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 국민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여기에는 예외적인 조항도 있는데요. 산림 훼손의 우려가 있는 보전산지나 농지 보전 목적으로 지정되는 농업진흥구역은 이번 규제 완화 대상이 아닙니다. 보통 준보전산지와 보전산지로 나눠지는데, 준보전산지가 농림지역인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전산지인 임업용 산지와 공익용 산지에는 단독주택 건축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목이 임야이고 농림지역인 곳은 단독주택 건축은 안 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농지 보전 목적으로 지정이 되는 농업진흥구역이라고 있습니다. 많이 보셨을 텐데, 시골에 보시면 경지정리가 반듯반듯하게 되어서 밭농사를 짓거나 논농사를 짓거나 대규모 계획지역으로 누가 봐도 이곳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다라고 판단이 되는 그런 곳이 흔히 말하는 절대농지라고 부르는 농업진흥구역은 이번 규제 완화에서 빠졌습니다. 허용되는 단독주택의 부지 면적은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약 300평 미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서 앞으로는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주말에 농어촌 체류가 용이해져서 농어촌의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되고, 기농기촌 인구, 주말 여가 수요가 늘어나면서 생활 인구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농공단지의 건폐율 제한도 완화됩니다. 그동안 농공단지는 기반 시설의 수준과 관계없이 건폐율을 70%로 제한했었는데, 양호한 기반 시설을 갖추게 되면 80%까지 완화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양호한 기반 시설을 갖춘 경우란 조례로 정한 도로 상하수도 등의 확보 요건을 갖춘
낮추거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입주기업이 공장 부지를 추가 구매하지 않고도 생산 시설의 증대가 가능해지고 저장 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기업 활동이 보다 원활해지고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보호취락지구의 신설입니다. 농촌마을에 보호취락지구가 새롭게 도입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신설되는 이유는 시골에 보면 집들 그리고 공장이나 대형 축사 같은 것들이 막 섞여 있는 지역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데 바로 옆에 공장이 있거나 아니면 바로 옆에 축사가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시설들을 제한을 하고 체험장 같은 것들을 허용을 해서 쾌적한 마을 환경을 만들고 새로운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도록 모색했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네 번째는 이 외에도 개발 행위 관련 규제가 완화가 됩니다. 기존에는 공작물을 철거하고 재설치할 때 개발 행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사업자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생겼었는데 토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기존에 허가받은 규모 이내의 작업일 경우 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발표한 국토계획법 시행 개정안은 공포일 즉시 시행이고요. 신설된 보호취락지구는 공포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공포는 언제 되는 걸까요? 보통 순서가 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를 먼저 하는데 입법 예고는 법령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이고 이후에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최종 의결, 대통령 제가 후 법제처가 행안부에 관보 게재를 의뢰해서 공포됩니다. 현재 최종 의결된 상태이고 대통령 제가 후 바로 공포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일주일 내로 시행이 될 듯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달라지는 농지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국토부에서는 이번 개정을 통해 농어촌에서 국민들 누구나 주말 체험, 영농 기회가 보다 많아지고 다양한 체험이 가능해져서 기농기촌과 생활인구 유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나씩 규제들이 풀리고 있어서 긍정적인 신호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예외적인 조항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농림지역에서 누구나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평소에 세컨하우스를 하나 마련하고 싶다고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은 다른 관리지역들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농림지역 땅을 알아보셔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번에 2024년 기준 기농, 기여, 기촌인 통계자료도 나왔는데요. 전년도 대비해서 기농인은 20.3% 감소, 기여인은 22% 감소, 기촌인은 5.7%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여성보다 남성 비율이 높고요. 연령별 분포를 보면 기농 기여는 베이비 부머 세대가 많이 했고 기촌은 30대 이하 청년들이 많이 했다는 결과가 인상적입니다. 몇 년 동안 기농, 기여, 기촌인이 모두 증가 추세였는데 점점 감소되는 통계 결과를 보니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도 농촌 활성화를 위한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오길 바라고요. 이런 소식들이 들리면 제가 또 발빠르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달그닥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두시고요. 응원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